뭐 눈물 흘려도 돼요. 뭐 눈물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세요. 이런 조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나한테는 눈물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지는 눈물의 의미에 맞춰서 내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가진 이런 면, 눈물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행동 그거고,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내가 되게 크다, 또 많이 느낀다, 억압하다가 터진다, 그래서 많이 동요된다, 감정에 압도된다,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랑 정반대로 정말 쿨하고 깔끔하고, 지금 아이가 5살, 3살인데 보통 엄마분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강단 있게 조금 기가 세게 강하게 할 말하고 이런 거를 해야지만 또 원해서나 우리 아이를 더 신경 써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또 있고요. 또 엄마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내가 그런 입지를 다져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아이 앞에서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쪽은 이쪽이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계속 있었고 그게 너무 힘들었다.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가요. 아이가 둘이 이제 있으신데 아이가 둘이 있으면은 뭐 둘 다 그럴 수도 있고 하나만 그럴 수도 있고 나 같은 또 이런 눈물이 많거나 섬세하거나 감정적으로 많이 느끼거나 이입 잘하거나 감정에 또 압도되거나 뭔가 겁이 많거나 이런 기질이 있거든요.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전혀 아닌데 아이의 그런 면이 이제 크면서 점점 드러나요. 아주 아기 때는 잘 모르겠다가 이제 3살, 4살, 5살, 뭐 6살, 7살 계속 크면서 자기의 성격이 점점 보이는데 그때 정말 괴로워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거를 해줘야 된다는 걸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왜냐면 내가 그거를 못 경험한 것 때문에 너무 이제 아쉬운 마음이 있으니까 또 육아서 보면 다 나오니까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감정적으로 그런 걸 바라볼 때 확 올라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이를 모질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울지마, 뚝 이렇게 나약하냐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또 눈물 별로 없는 뭔가 강단 있는 그런 아이 또 있거든요. 기질적으로.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 그게 막 아주 뛰어나다기보다는 그냥 둔한 거랑 관련 있는 것도 되게 많은데 내가 가진 그런 오래된 그런 가치관을 나도 모르게 전해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은근히 전해줄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 확 올라와서 확 전해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제가 인간관계 강의 시리즈에서 못 보셨으면 꼭 보세요.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 인간관계예요. 오늘 주신 사연도. 이 눈물이라는 게 직장 생활에서 또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힘든 자괴감을 느끼는 걸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 인간관계로 검색해서 보시면은 그 총정리 영상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림자라는 영역에 이게 바로 그림자.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인데 이게 뭔가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됐었기 때문에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게 본인은 감정이에요. 눈물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표면적인 행동이고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감정이라는 영역이 본인은 이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이런 영역을 본인은 막 억누르고 이건 뭔가 나쁜 거고 안 좋은 거고 이렇게 그림자 영역으로 눌러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눌러놓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쌓였다가 팡 터져요. 이런 관계에 의해서 터져요. 어린이집에서도 그런 거고 직장에서도 그런 거고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가 그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일 때 터져요. 엄마도 사실은 그랬을 수 있고 지금 현재에서 불편한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그냥 눈물이라는 걸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나의 감정의 흐름으로 접근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이 위축됐던 거 그것 때문에 많이 억눌러 놨던 거 내 안에 있는 괜찮은 부분도 그냥 다 같이 그냥 뭔가 부정적으로 인식해버린 그 영역을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자괴감이라는 게. 근데 더 이게 악순환됩니다. 사회불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뭔가 남 앞에서 떨고 내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정말 안정적이고 발표 잘하고 이런 걸 이상적으로 추구하시는 분들일수록 반대로 막 더 떨리고 막 자신 없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되게 자괴감을 느끼면서 더 악순환돼요.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이유로 눈물을 안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눈물을 통제하고 싶다. 오늘도 이제 사연에서 이 눈물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다. 눈물을 컨트롤해야 된다. 이 마음에 안이 몰입이 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잘 드러납니다.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드러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숨기는 거는 뭐 오랫동안 경험해 보셨지만 되지가 않고 사실 숨길 필요도 없는데 내가 잘못된 인식이 내 안에 쌓여서 숨기게 됐던 거니까 그런 나의 내적 경험들을 잘 살펴보고 그거를 헤아리고 혼자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거든요.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상대한테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너무
수치심이 느껴질까봐 너무 불안불안하거든요. 이걸 상대방 앞에서 드러냈었을 때 너무 부끄러울까봐. 아마 지금도 어린이집에서나 직장에서도 자괴감이라는 표현이 이제 수치심이라는 이런 감정과도 관련이 많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혼자 하기 힘들면 상담이라는 게 있는 거고, 주변에서 가족이든 정말 내가 믿고 친한 친구한테 바로 요 영역에 대해서 가감없이 필터 없이 충분히 소통하면서 공감받고 위로받는 거를 꾸준히 하시는 거 너무 도움되고, 나의 이런 디테일한 감정들을 쭉 적어보는 거 습관적으로 쭉 하는 거 너무 도움되고요. 눈물이 이면에 감정을 그림자로 억눌렀군요. 예, 맞아요. 그 터지는 순간에 당혹감 때문에 늘 괴로웠어요. 네, 이 당혹감이라는, 이 당황이라는 게 그 순간에 내가 너무 괴로운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당황으로 가리는 거거든요. 자괴감 이제 그 후에 느끼시는 건데 다 결과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디테일한 내 감정의 흐름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오죽했으면 내가 그랬을까, 내 편이 되어서 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필터 없이.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냅두는 게 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표면적인 눈물 자체에는 그러려니 하는 게 오히려 눈물을 더 조절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팁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눈물 흘려도 돼요, 뭐 눈물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세요, 이런 조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나한테는 눈물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지는 눈물의 의미에 맞춰서 내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팁을 굳이 안 알려줘도 눈물에 대해서 내가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 자연스러워지니까 통제하려고, 컨트롤하려고 애를 안 쓰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터지지 않고, 이게 이제 선순환인 거죠.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